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부러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하고 선영이 보내준 변호사 연락처를 저장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메모장과 펜을 넣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선영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객실 밖으로 나가자 도윤이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그럼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할게요. 병원 예약이 12시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식사 내내 도윤은 유난히 말이 많았다.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한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엄마 나이에는 정기검진이 중요하거든요. 치매 같은 것도 미리 체크해야 하고. 병원 원장님이 저희 아는 분이라 꼼꼼하게 봐주실 거예요. 치매.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윤아, 엄마는 멀쩡한데 꼭 가야 해?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엄마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깜빡하는 게 어디 있어? 지난주에 같은 이야기 3번 하셨잖아요. 손주 학원 이야기.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손주 학원을 옮긴다는 이야기를 며칠 동안 했었다. 하지만 그게 치매인가?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엄마, 지난달에 가스레인지 끄는 거 잊으신 적도 있잖아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그건 한 번뿐이었어. 한 번이라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걱정스러웠다. 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알았다. 이 모든 게 포석이었다는 것을. 작은 실수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뒀다가 치매 증거로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되 마이크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위치를 조정했다. 엄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핸드폰 좀. 도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잠깐 정희를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도로로 돌렸다. 엄마, 오늘 검진 받으시면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일주일이나 걸려? 네, 정밀 검사니까요. MRI도 찍고 인지검사도 하고. 인지검사. 치매 진단의 핵심이었다. 도윤아, 엄마 그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엄마. 이 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왜 자꾸 그러세요? 건강검진 받자는데 왜 이렇게 거부하세요? 정희는 움찔했다.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다. 아니, 엄마가 그냥. 엄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왜 이렇게 병원 가는 걸 싫어하세요? 아니야, 그냥 괜히 귀찮아서. 귀찮다고요? 도윤이 핸들을 꽉 쥐었다. 엄마,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귀찮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이게 연기일까 진심일까? 더 이상 아들의 진심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서울 우리 신경정신과 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신경정신과. 치매를 진단하는 곳이었다. 정희는 다리가 떨렸다. 이 문을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것 같았다. 엄마 들어가요. 도윤이 정희의 팔을 잡았다. 부드럽지만 강압적인 손길이었다. 접수대에서 도윤이 말했다. 김정희 환자 예약했습니다. 아, 네. 김정희 어르신. 인지기능 검사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간호사가 문진표를 건넸다. 보호자께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호자. 정희는 그 단어가 칼처럼 느껴졌다. 자신은 이미 환자가 되어 있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도윤은 능숙하게 문진표를 작성했다. 정희가 옆에서 보니 체크된 항목들이 보였다. 최근 기억력 저하 -1.
같은 말 반복 마이너스 예. 시간과 장소 혼동 마이너스 예.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마이너스 예. 도윤아. 정희가 소리쳤다. 엄마 시간이랑 장소 혼동한 적 없어. 엄마 지난달에 오전인데 저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깜빡해서 그런 거지 혼동한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도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정희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엄마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도윤아 엄마는 멀쩡하다고.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검사 받아서 멀쩡하다는 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이 검사는 확인을 위한 게 아니라 진단을 위한 것이라는 걸.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정희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다. 복도 구석에서 선영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선영 씨, 저 지금 병원이에요. 정희 씨,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떡해요. 지금 검사 받기 직전이에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희 씨, 지금이라도 나오세요. 어떻게 나와요? 아들이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전화 너머로 선영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검사는 받되 절대 진단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세요. 특히 아드님과 의사가 따로 얘기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녹음하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정희 씨, 검사 문제 일부러 틀리지 마세요. 긴장해서 실수하기 쉬운데 최대한 정확하게 답하세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실에서 나와 대기실로 돌아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정희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네, 원장님. 지금 대기 중이에요. 네. 문진표는 제가 다 작성했어요. 엄마가 좀 거부감을 보이시긴 하는데 검사는 받게 할게요. 네. 진단서는 오늘 바로 나올 수 있죠? 아, 일주일 후에요? 그럼 너무 늦는데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부탁드려요. 정희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원장과 사전에 통화까지 했다. 진단서를 빨리 받으려고. 도윤이 전화를 끊고 돌아오려는 순간 정희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녹음했다. 증거를 확보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대기실로 돌아갔을 때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화장실 오래 가셨네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름 곧 부를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완벽한 효자였다. 걱정스러운 표정, 다정한 목소리, 어머니를 챙기는 손길. 하지만 이제 정희는 그 뒤에 숨겨진 것을 알았다. 계산, 조작, 그리고 배신. 김정희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정희는 일어섰다. 도윤도 함께 일어났다. 엄마 같이 들어가요. 아니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혼자 들어갈게. 엄마 보호자가 같이 들어가야 해요. 보호자? 정희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는 아직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아니야. 도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요. 정희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속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확인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그렇게 김정희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정희 어르신. 저는 이 병원 원장 강민호입니다. 원장. 도윤이 통화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가슴속 핸드폰의 위치를 확인했다. 녹음이 잘 되고 있기를 바랐다. 오늘은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볼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강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정희는 선영의 말을 기억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편안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강 원장이 서류를 펼쳤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6일이요.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토요일이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 우리 신경정신과의원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시 여쭤볼 거예요. 비행기 연필 사과. 따라해보세요. 비행기 연필 사과. 좋아요. 검사는 계속 이어졌다. 100에서 7씩 빼기, 시계 그리기, 도형 따라 그리기. 정희는 최대한 정확하게 답했다. 하지만 강 원장의 표정은 점점 미묘해졌다. 어르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단어 기억나세요? 비행기 연필 사과요. 모두 정확하시네요. 강 원장이 볼펜으로 서류에 뭔가를 적었다. 정희는 그 표정에서 묘한 당혹감을 읽었다. 내가 너무 잘 대답한 건가? 검사가 끝나고 강 원장이 의자를 돌려 정희를 마주 보았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작성한 문진표를 보니까 최근에 기억력 저하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오늘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엄마 멀쩡한 거죠? 네,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희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보이신다고 하니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정밀한 검사요? MRI 촬영이나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 치매는 단순 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희는 등골이 오싹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검사를 권하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찾아내려는 것처럼. 원장님, 엄마는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이 염려하시니까요. 가족분이 느끼시는 변화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원장님, 보호자분이 들어와도 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정희와 강 원장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검사 결과 어떻습니까? 검사상으로는 정상 범위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정상이요?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건가요? 현재 검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도윤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가습을 끄는 것도 잊으시고 며칠 전에는 제 이름도 헷갈려 하셨어요. 정희가 벌떡 일어났다. 도윤아, 엄마가 언제 내 이름 헷갈렸어? 엄마, 지난주에 전화하실 때 도윤아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실수야. 말 실수 한 번 했다고 치매야. 강 원장이 진정시키려는 듯 손을 들었다. 진정하세요, 두 분 다. 보호자님, 제가 보기에 어르신은 현재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추가 검사는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MRI나 정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도윤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정희는 아들의 표정에서 분노와 당혹감을 동시에 읽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원장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그러세요. 일주일 후의 결과 상세소견서 나올 테니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 멀쩡하다고 하셨잖아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진료실을 나섰다. 도윤이 황급히 뒤따라왔다. 병원 주차장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걸었다. 차에 타자마자 도윤이 입을 열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추가 검사 받으면 되잖아요. 엄마는 멀쩡하다고 했잖아. 왜 자꾸 검사를 받으라고 해? 엄마 건강을 위해서죠. 건강을 위해서? 정희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치매 진단 받으면 뭐가 좋은데, 도윤아? 엄마. 후견인 선정하면 엄마 재산 관리하기 편하겠지?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엄마가 바보 같아 보여?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12년 동안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엄마 오해해요. 저는 정말 엄마 걱정해서. 그만해. 정희가 소리쳤다.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차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도윤은 핸들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한참의 침묵 후 도윤이 낮게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희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엄마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기 전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을 잠깐만 담보로 쓰려고 했어요. 나중에 다 돌려드릴 거였어요. 거짓말. 정희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 들었어. 너랑 서연이 통화하는 거. 도윤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뭘 들으셨는데요? 요양원 보내고 재산 정리하고 치매 진단서 조작하고. 다 들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만 벌린 채 얼어붙었다. 도윤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엄마 인생 다 너한테 바쳤어. 엄마. 근데 넌 그런 엄마를 서류로 만들려고 했어.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서류로. 눈물이 정희의 뺨을 타고 흘렀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도 울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아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집에 내려줘. 엄마 집에 갈게. 엄마. 집에 내려달라고. 도윤은 시동을 걸었다. 차는 침묵 속에서 서울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 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검사는 어떻게? 서연의 말이 끊겼다. 정희의 표정을 본 순간이었다. 서연아.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나 좀 속였지?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엄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재산 정리하려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됐어. 정희가 손을 내저었다.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너희 둘 다 나가. 엄마. 도윤이 외쳤다. 나가라고. 정희가 소리쳤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 끝났어. 나가. 정희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도윤과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결국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스스로 내쫓은 순간.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더 이상 착한 엄마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핸드폰을 꺼내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싸웠어요. 아들을 집에서 내보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장은 금방 왔다. 잘하셨어요, 정희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내일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과 만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정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방금 녹음한 파일들을 확인했다. 병원에서의 대화, 차 안에서의 고백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정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싸울 무기가 생겼다. 그날 밤 김정희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은지 계속 나아가야 하는지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넘지 않기 위해 서 있는 자리. 정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음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